이번 출연 계획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 기후 행동, 기회 소득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기후 행동, 기회 소득을 논의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근본에 이제 시작했던 이 기후 행동, 기회 소득 이 논의가 이 사업이 많은 도민들한테 적극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많은 회원을 증가시킨 것에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특히나 경기도민 전체로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까를 고민을 했었고, 일단 목표가 10만 명이었죠. 근데 벌써 거의 이제 45만 명. 네, 45만 명. 크게 저희가 목표했던 수치보다 증가한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도민들이 기후 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목표를 작년에는 10만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적어도 도민의 10%, 14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후행동 기후소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아직 웹이 적절하게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민원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또 한 가지는 지금 16개의 기후행동이 조금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걷기라든지 또 이번에는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서약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후 행동에서 정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예를 들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캠페인이라든지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얼마만큼 이끌어내냐가 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 그게 과연 기후 행동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의 답변이 필요한 거겠죠.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은 가는데 내 차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쓰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걷는다고 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운동을 위해서 하는 걷기, 물론 그건 건강에도 이점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기후 행동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과 환경국에서는 이 기후 행동이 얼마나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얼마나 더 균등하게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회소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회소득은 사실상 참여소득, 우리가 사회적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는데 시장에서의 보상이 없는 행동에 대한 이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저는 이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는 이 플랫폼이 기후행동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익사업 또 봉사활동들도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좀 열린 플랫폼으로서 확장되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나 또는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일단 뭐 저도 답변을 하고 또 담당하고 있는 진흥원장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게 처음에 디자인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실지 몰랐는데, 하고 나서 최근에 45만 명 중에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의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게 기후 행동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됐다라는 응답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80% 이상씩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저희가 좀 더 다양하고 정말 기후 행동으로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도록 계속 고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이제 좀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뭐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뭐 좀 어려우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뭐 활자도 좀 더 노령층의 분들이 보실 수 쉽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음성으로 서비스라든지 뭐 다양하게 계속 진화를 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전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하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계속 지적을 하시니까 목표치를 계속 좀 상향을 해서 지금 8,000보 걸으면 리워드 하는데 더 이제 목표치를 점점 늘려가서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게, 뭐 자전거 길이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가면서 예산안에서의 적절한 목표치하고 탄소 중립에 관련된 성과물들을 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 45만 명 하니까 한 12,000톤 정도의 CO2가 절약이 됐고, 나무로 치면 한 18만 그루 심은 거랑 거의 비슷해서 효과는 저희는 계속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더 치밀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예, 이제 원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네, 의원님들께서 많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입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서 작년에 많은 우려도 주셨고 또 무리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가 도달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애정어린 우려를 주셨는데요.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46만 명, 경기도민 기준으로는 42만 명 넘는 사람들이 현재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도 애초 설계할 때보다 좀 훨씬 도민들 참여가 큰 걸 보고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제가 의원님들께 추경이랑 요 문제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사업으로 들어갈 때 좀 보완해서 시정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재정 문제, 그럼 무한정 인원수가 늘어나면 계속 도비를 여기 쏟아 부을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비뿐만 아니라 민간의 그 후원금이나 기부금 형식을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요즘은 뭐 걷기다 아니면은 뭐 텀블러 쓰기다 그러면 관련한 기업들이 실천 활동에 따라서 일정 정도 매칭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하고요. 또 어플리케이션 지금 회원 수가 실제 그 작동하는 회원들이고 관심 있는 회원들이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아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앱 내 광고를 수주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재정 충당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의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는 계층들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특히 노인층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경로당 찾아가거나 여러 그 복지 전달 체계를 통해서 같이 협업 구조를 가지고 더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걷기가 이제 얼만큼 그 평소에 하던 행동인데 내지는 앱테크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실제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확장성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요. 추가로 더 하는 방안, 그다음에 리워드 금액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난이도에 따라서 요거를 지금 시범 사업한 결과를 분석하면서 본 사업부터는 더 보완하고 그다음에 리워드 난이도 조정하는 과정을 좀 거쳐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효과가 저도 요즘 고민되는 부분이 그 거의 50만 명 이제 내년에 저희가 이제 100만 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7세 이하 인구수를 빼면 100만 명이면 경기도민의 거의 10%에 육박하는 한 8% 넘는 사람들이 요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안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게 도민들을 견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쉬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서 같이 홍보하고 또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더 활용되고 도민들과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김해 원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희 의원님 발언 다 끝나신 거죠? 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네, 저희가 당면한 기후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도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이 기후 행동 기회 소득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도민들과 더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 기후 행동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